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정책입니다. 때문에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정책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교육 대전환 아래 다양한 글로컬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김대중 전남교육감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LG 헬레비전 호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도 교육감 김대중입니다. 희망의 2024년 늦었지만 푸른 영예의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교육청은 한 해 동안 도민과 가족 여러분들의 보내준 협력 덕분에 전남교육 대전환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그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보람된 일도 있고 또 반대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소회가 어떻습니까? 예,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전남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기반을 만드는 해인데요. 활발히 또 분주하게 추진했습니다만 네.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서 많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은 우선은 학교 교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교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공존교실을 추진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미래의 교육은 학생들이 사고력을 높이는 교육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 인문 교육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진로 진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본인의 진로 진학을 잘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각 5개 시에 상담 센터를 두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자연과 공생하는 생각과 습관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공생의 물길 영상공학 프로젝트도 추진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관련된 동아리가 작년에 150개가 생겨났어요. 이대로 되면 금년에 한 300여 개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전남 학생 교육수당을 추진했는데 작년 1년 동안 정부하고 어려운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끝나서 금년 3월부터 전남에 있는 8만여 명의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학생 교육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몰라도 전남 교육이 미래 교육은 선도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네. 우리가 그런 미래 교육을 준비를 하고 그때 추진해 왔었는데 이런 추진의 성과를 박람회로 드러내기 위해서 교육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세계의 한 25개 나라 이상 또 구글을 비롯해서 세계의 첨단 디지털 기기 회사들과 함께 또 17개 시도 교육청들이 참여하는 2024년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에서 열립니다. 이것도 큰 저희들에게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정책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 전남교육의 중점적인 추진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예, 금년에 이제 우리 민선 사기에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7월이 되면은 이제 2년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네. 지금 무엇보다도 전남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은 전남의 가장 장점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걸 파악하는 데 노력을 했고 이제 세계의 선진 교육, 선도하는 교육들을 미래 교육들을 받아들여서 전남의 미래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 교육 하면은 굉장히 막 어렵고 네. 이렇게 뭐 디지털, AI, 뭐 로봇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특성, 빛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자연과 공생하는 생각과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진로는 네. 우리나라에서 찾는 것보다는 세계에서 찾는 글로벌한 그 인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이중언어를 갖춰야 되거든요. 네. 또 그런 이중언어를 갖추는 교육을 또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전남교육의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세계적인 교육, 즉 글로컬 교육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오셨는데 그렇다면 글로컬 교육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우선 글로컬하면 좀 단어가 생소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라는 글로벌하고 로컬이라는 지방이라는 로컬, 그걸 합성어인데 요즘 유행하는 언어입니다. 아마 네.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이 하도 많이 이야기가 돼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용어인데요. 이제 세계적인 어떤 보편성 또 우리만 갖고 있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네. 합쳐서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서 글로컬이라고 하는데 이제 교육도 그런 융합 교육이 이제 미래 교육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글로컬 교육을 다른 그 시도교육청보다는 전남에서 선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정책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그 금년 5월에 이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도 전남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네, 말씀을 앞서서 잠깐 해주셨는데 이번 2024년 5월에 여수시에서 열리죠. 2024 대한민국 글로컬 교육 박람회 관심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대한민국 글로컬 교육 박람회가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안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열리는 박람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의 그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선도 모델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전남에서도 그 세계적인 수준의 미래 교육을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걸 같이 전시를 하고 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미래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그 박람회장에 그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네. 부스로 전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래 교육하면은 디지털 기기를 그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글 또 뭐 애플, LG, 네이버, 삼성 같은 디지털 기기 회사들도 미래 교육을 어떻게 자기들이 그 어떤 콘텐츠와 어떤 기기로 지원하고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것들도 부수화시켜서 이제 구현해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전라남도 여수에서 한 자리에서 이게 전시가 됨으로써 특히 우리 전남에 있는 교육가족들, 네. 특히 전남에 19만 5천의 학생들이 그 박람회를 보고 또 체험함으로써 우리 전남의 교육, 대한민국 교육도 세계와 거의 뭐 뒤지지 않는 네. 그런 교육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긍심도 가질게 될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그 박람회가 세계적인 모델로도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박람회가 끝나게 나면 이 박람회의 성과가 전남교육의 교육의 성과로 그대로 남아서 계속 전남이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무엇보다 최근에는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가 강조되어 오고 있죠. 네,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육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이제 좋은 진로가 보장된 것처럼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근데 이 공부가 지식을 쌓는 공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챗GPT랄지 여러 가지 AI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네. 지식보다는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사고력이 중요하게 네.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이제 교육은 독서 교육 아니겠습니까? 네. 이 독서 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는 그 학생들이 본인이 그 진로로 생각하는 그 일을 초등학교 때부터 맞춤형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본인이 그걸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근데 이러한 것은 대부분 다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근데 교실이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그 배움의 터전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여러 가지 점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교실에 부적응한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또 이제 수업을 방해한다든가 또 이런 그 안 좋은 또 그 생활을 한다든가 했을 때 또 교권도 무너지고 네. 이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서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우려를 표출하고 네. 집회도 하고 그래서 법도 바꾸고 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바꿨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권이랄지 또 학생들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학습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랄지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보장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잘 보장하고 또 학부모들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규정 같은 경우를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여러 교원단체들이랄지 여러 전문가들이랄지 도의회랄지 또 이런 그 학생 대표랄지 이런 분들하고 그런 생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함으로써 전남의 이런 공존 교실 또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조화로운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또 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예.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이제는 전남에서 태어나서 전남에서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고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가급적 전남에 있는 대학을 가서 전남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저희 전남형 교육자치의 목적이고 그게 이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뭐 꼭 서울로 대학을 가야만 진로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남에서 초중고를 다녀도 전남에 있는 대학을 다녀도 얼마든지 본인의 진로가 보장될 수 있다는 그런 트랙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생교육이라고 또 합니다. 서로 네. 공생하는 교육.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래의 인재상은 자연과 환경을 지켜가며 자연과 공생하는 그 생각과 태도가 몸에 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취직도 어려울 겁니다. 네. 이제는. 그래서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이 전남에 얼마나 천혜의 자연환경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연환경을 함께 향유하고 그리고 전남에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염되고 위기에 빠진 강이 있어요. 영산강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왜 영산강이 저렇게 오염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잘 탐구하고 그걸 살려내기 위한 어떤 활동들 그래서 영산강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네. 하는 일들이 지금 저희들이 전남을 공생교육, 전남에 함께 살아가는 생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좀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일들은 그동안에 이제 교육청에서 모든 정책을 세우고 네. 그래서 학교하고 학생, 학부모만 이렇게 교육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이 교육이 교육청과 학교의 힘만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간 산학, 그냥 우리 도민들, 네. 그다음에 우리 관도, 우리 교육청과 도, 시군, 자치단체, 그리고 대학, 그리고 이제 산업체까지 같이 협력을 해서 전남의 교육을 대전환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전라남도 교육청에 작년 7월에 민간산학협력위원회를 각 시군 교육청마다 두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민간산학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남교육의 대전환이랄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교육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육감님께서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전남 교육의 최대 현안은 뭐니 해도 작은 학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민선 4기 들어서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계신데요. 올해는 어떤 점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전남이 이제 전국에서 작은 학교가 많은 작은 학교는 그냥 통칭 한 학교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합니다. 근데 전남은 822개 학교 중에
352개가 60명이 아니라 작은 학교예요. 네. 이게 작은 학교가 많죠. 근데 대부분 작은 학교 그러면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많이 하죠. 그동안에 경쟁교육은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경쟁을 해야 실력도 늘고 또 학생들이 뭐 많이 모여 있어야 그 뭐 체육대회도 하고 네. 축제도 열고 또 토론대회도 하고 그럴 텐데 학생 수가 너무 적으니까 불리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래교육은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학교가 미래교육에 딱 더 기회가 됩니다. 근데 그 대신에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특히 AI 시스템이랄지 또 학생들이 이미 코로나 때 비대면 수업에 굉장히 익숙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교실 안에서 선생님 부족으로 생기는 그 이제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AI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교실 안에서도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제 이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해서 AI 콘텐츠로 수업을 하는다랄지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가고 있고요. 네, 또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이 이번 2024년에 추진이 되죠.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하실 계획이실까요? 예, 이제 미래교육은 그 학생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에는 작은 학교들이 많아서 이 작은 학교들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작년에 전국적에는 처음 있는 그 선도 모델인데요. 그 영암을 그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로 해서 영암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그 영암 교육을 같이 비전을 짜고 지금 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 교육의 특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네. 그런데 마치 정부에서 이제 그 교육발전 특구를 정책을 발표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그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각 우리 도 또 시군이 그 지역의 교육을 발전을 위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월 달에 그 1차 공모를 하는데요. 정부에서 저희들 1차 공모에 그 참여하기 위해서 그 전라남도,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대학 이렇게 모여서 그 특화 전략을 짜서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영암의 그런 그 특구도 신청을 할 거고 특히 좀 서부권에 특히 목포, 무안, 신안은 상대적으로 교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불균형한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공동으로 교육에 대한 비전, 특성화를 그 전략을 짜가지고 같이 함께 교육 발전을 하자는 공동 그 특구를 요청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도민 여러분, 이제 전라남도 교육이 대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남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위기에 빠졌다, 또 어렵다라고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대로 가면은 전남 교육이 오히려 미래 교육에 선도하는 교육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금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에 있는 여수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우리 도민 여러분과 교육과지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남이 이제 더 이상 교육에 대한 후진 자치단체가 아니라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전남교육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식을 넘어 지혜를 배우는 전남교육이 되길 함께 응원하겠고요. 또 글로컬 교육을 잘 실현해 가셔서 많은 학생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